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월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얻어맞았는데 상대적으로 해외 증시는 얼마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바스켓으로 골고루 얻어맞았는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삼성전자만 맞았습니다. 자, 점점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번 옵션 만기일은 좀 지나야 추세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델타원과 함께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우리 시장은 시초가 갭다운 출발한 뒤 근래 들어 저렇게 강력한 매도세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빠르고 강력한 현선물 매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10시 15분에 저점을 찍을 때까지 사실상 1시간 만에 8포인트가량을 뺀 것인데 중간에 전혀 반등이 없었다는 점, 그래서 이제 바닥이 좀 어딜까 싶을 정도로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의 하락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선 콜옵션 가격이 너무너무 비싼 상태였습니다. 물론 풋옵션 가격도 비싼 상태인지라 방향성이 어디로 주어지든 옵션 프리미엄이 정돈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우리 시장이 휴장한 사이에 그 글로벌 시장이 사실상 폭락은 아니었죠. 그냥 약간의 조정 정도였어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일단 콜 매도가 가장 높은 확률이 대응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개장 이후 갭 다운이 나오자 개인들은 어디서 돈을 끌어왔는지 하락한 시장에 콜옵션을 계속 매수해야 됩니다. 1시간이 급락에 이 무려 7만 계약이 콜옵션을 매수하게 되는데요. 사실 뭐 7만 계약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는데 지난달도 개인이 이 콜옵션 물타기 하다가 아주 완전히 아작이 났었죠. 그나마 지난달보다는 덜했지만 시장이 급락한 동안에 옵션 매수를 담은 가격이 워낙에 비싼 상황인지라 수요일에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이 매수한 프리미엄 이상의 가치를 회복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지수가 추가 반등이 나오려면 이 개인이 콜옵션 청산 물량이 나올 텐데 그게 또 나중에 시장을 압박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시장을 하락시킨 주범은 이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가 있지만 기관들도 방향성을 쫓아다니면서 콜옵션을 매도를 해서 시장을 눌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사실상 삼성전자에 집중되었다는 점, 그리고 장 마감 무렵에는 현선물 스위칭을 빠르게 하면서 오후 1시부터는 장중에 매도한 이 5천억이 넘는 선물 매도를 모두 걷어냈어요. 그래서 마감에는 선물을 순 매수로 전환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누리려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봅니다. 물론 장중에 선물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 부분이 절반 정도만 되감겼다는 것을 감안하면 방향성 공방전이 아직 완벽하게 마무리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번 만기를 두고 380선에서의 타협은 좀 일단 끝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동반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는 4천억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베이시스는 그닥 심각하게 망가지지 않았는데요. 또 장마감 무렵에 현선물 스위칭한 거 이게 있어서 선물 베이시스는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은 이제 뉴트럴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만기주를 앞두고 선물 포지션은 보통 크게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장은 일종의 따주기 시장, 그러니까 따라가면 얻어맞고 또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옵션 변동성도 그동안에 이제 옵션 가격이 너무 비싸서인지 장 초반에 급락을 할 때 딱 30분까지만 이 변동성이 터지고 30분, 9시 반부터 10시까지의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변동성 증가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장이 10시 10분 이후로 기나긴 횡보에 들어가자 변동성은 꾸준히 하락하기 시작해서 최근에 있었던 변동성 고평가 현상은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잔존일 2일을 고려하면 이 변동성 지수는 여전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도 변동성을 어지간히 죽여놨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더 변동성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합니다. 옵션 시장에서 또 하나 챙겨볼 사항은 개인이 풋옵션을 210억 대량 매수한 것인데 이거는 풋 395를 포함해서 일부 내가격 풋옵션들이 지수 급락에 따라서 실시간 추가 증거금에 걸리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손절매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을 들어서도 개인이 참 무지하게 터지는데요. 방향성 거래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나의 거래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만 움직이게 되는데 내가 과하게 드러나다 보면 그들은 나의 적이 됩니다. 내가 그들과 대놓고 싸우게 되니까요.
옛날 제가 옵션 시장에서 아주 크게 트레이딩 했을 때 어떤 한계를 느낀 적이 있어요. 그 조금 건방지게 들릴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시장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온몸이 공포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큰손 법인이 돼서 기관과 외국인이 합세를 해서 나를 공격한다라는 생각이 다 들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냥 포지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싹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이거 한국 시장에서는 그때 저 천억이죠. 천억 정도가 넘는 자금이 들어오면 무조건 전투이 최전선에 몰리게 되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인들이 뭐 풋옵션을 200억, 300억씩 질러갖고 태워먹은 거 이런 걸 보면, 이게 무슨 비트코인에서 번 돈인지 뭐에서 번 돈인지는 몰라도 참 허무하게 날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사자가 그런 기분이 들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그 슈퍼 오션 개미한테 하고 싶은 말은, 트레이더들 좀 똑똑한 친구들 쓰고, 그리고 PM이랑 RM 좀 도와갖고 저렇게 허무하게 나가떠들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유럽 세션 가겠습니다. 유럽은 지금 며칠째 증시가 제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어제도 증시 변동성은 하락을 했지만 통화시장과 채권시장은 조금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통화시장은 유로화가 또 눌려서 결국 스탑로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통화시장 변동성이 많아 가라앉은 상황에서 나온 스탑로스라 유로숏을 저는 따라붙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채권시장은 어제 미국이 콜럼버스데이 휴장이라서 국채선물 시장이 국채선물이죠. 국채선물이 언더슈팅이 났던 것을 빠르게 회복하였는데요. 그러면서 골드도 1%가량 반등을 했지만 상승폭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큰 윗꼬리를 달고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있었던 10년물 그 미국 국채피라 있었어요. 그 직전 입찰 대비보다는 수익률은 크게 올랐는데 그 예상치 1.59%보다는 낮은 1.584%에 낙찰되면서 그래도 한시름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채권 매도를 미리 좀 상당량 이익 실현해서 지금 3계약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그 CPI 액션으로 또 채권이 올라오게 된다라면 콜 매도를 담을 그런 타이밍을 노릴 생각입니다. 사실 채권 매도보다는 이제는 좀 지수 매수를 할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이따가 대응 전략 이야기할 때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유럽 증시도 지금 계속 박스를 그리고 있지만 어느 정도 수렴이 마무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표들도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동안 과하게 언더퍼폼했던 이 유로화에 대해서 롱을 좀 한번 담아볼 생각도 있습니다. 유로존 경제지표인 GW 경기 미래 기대지수는 컨센서스 23.5포인트보다 더 하락한 22.3포인트로 나왔어요. 이거는 거의 팬데믹 초기 수준까지 내려온 건데, 최근에 원자재 그 쇼크 그리고 전력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센티먼트가 망가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미래를 쇼패팅하긴 좀 그렇습니다. 단지 그냥 상승이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요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텐데, 재밌는 것은 이 글로벌 자동차 주식은 이런 쇼티지 상황에서도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주식 빼놓고요. 네. 상품시장에서는 기름이 미국 세션 초반에 79.5달러에서 81.6달러까지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이 러시아의 외무차관이 립서비스를 했는데 BBC 인터뷰에서 천연가스 비축분을 유럽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락을 합니다. 근데 네덜란드 인도분 1개월물 천연가스는 바닥 찍자마자 바로 튀어올랐어요. 그래서 외부 뉴스로 흔들리던 기름 가격은 유가도 함께 같이 올랐는데, 이 옵션 만기가 있잖아요. 지금 이틀 남겼거든요. 그래서 다시 눌리면서 그냥 80.5달러로 수렴을 해서 마감했다.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에서 유럽 증시가 별다른 반등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올라서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본장 열리자마자 상승 갭을 아주 빠르게 채우면서 눌렸죠. 그리고 나서는 하루 종일 그냥 암에 걸리는 장세를 보여줬어요. 눌렀다가 들어 올렸다가를 반복하면서 따라다니는 족족 물리게 만들었습니다. 또 중간에 이 수렴 과정을 거치면 또 강한 반등을 줬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붙이면서 투자자들을 참 지치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마감 무렵에는 주식은 이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지수가 눌렸어요.
사실 어제 시장은 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것이 있나 싶을 정도로 참 무의미한 흐름이었는데요. 장중에 강한 조정을 줬던 페이스북 등이 나름 반등을 한 거, 그리고 테슬라가 시장을 계속 받치고 있는 거, 이런 걸 보면 시장은 무작정 내리지는 않겠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과거와 같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힘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내재 변동성은 19포인트대로 내려오게 됐고요. 사흘 연속 윗꼬리 음봉을 만들었지만 점점 음봉이 작아진다는 면에서 시장이 강력한 반등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반등이 추세적 반등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여전히 변동성 장세 내의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어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우리 시장은 조금 선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하나 챙겨볼 게 로빈후드라는 주식입니다. 어제 마이너스 3.66% 하락하면서 10월 들어서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는데 미국도 개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해요. 작년과 같은 화랑장을 뒷받침할 가처분 소득이 나올 데가 없죠. 조금 더 밀리면 이 9월 저점도 깨게 되고 그러면 캐서린 여사님이 다시 뭐 지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증시 전체의 탄력이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질 것임을 보여주는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글로벌 시장이 이 조정을 보일 듯 하지만 나름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증시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수의 자산들이 지금 수렴 구간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존의 시장 동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테이퍼링 이슈, 고용 이슈, 인플레이션 이슈, 에너지 강세, 뭐 물류 병목 이런 것들에 붙어있는 점수의 변화를 점검하고요. 시장 반응이 약한 이슈들은 조금씩 치워버리면서 새로운 동인들을 발굴해내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테이퍼링 이슈는 이제 점수가 의미 없는 수치로 떨어졌죠. 그리고 내일 발표될 CPI 정도가 조금 의미가 있을 텐데 큰 그림으로 봐서 PPI 상승을 CPI 상승이 따라가 준다면 영업이익 훼손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니지, PPI 상승을 CPI 상승이 따라가 준다면 뭐 영업이익 훼손이 문제 없겠죠. 그래서 저는 슬슬 다른 요소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요. 자, 국내 증시는 옵션 만기주라서 변동성을 죽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현선물 스위칭을 맞춰서 몸집을 가볍게 놓은 상태죠. 그래서 초반 외국인 선물 방향성 그리고 기관이 옵션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385에서 375의 박스로 보지만 385의 방향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래서 뭐 385, 375 이렇게 스트레이트 양매도를 가져가거나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한다면 가운데 380 스트레이트 매수를 끼워서 380 양매수 하나 그리고 385와 375 양매도 3개 이렇게 1대3 비율로 양쪽의 날개를 약간 벌려서 펼쳐놓는 그런 변동성 매도를 잡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전일 개인들이 워낙에 콜옵션을 많이 사놓은지라서 384 이상부터는 개인이 콜매도가 나온지 좀 봐야 되겠고 개인들이 콜매도가 나온다면 콜옵션은 본절에서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콜옵션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5장 들어서 다시 지수를 누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들은 양옵션 매도가 양옵션을 그대로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번 만기까지 지수는 계속 그냥 박스 장세로 끝나는 겁니다. 예. 해외 증시는 사실 유럽 증시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유럽 세션이 위로 돌면서 미국 증시도 장중에 가벼운 눌림 정도로 마감하면서 방향성을 위로 잡는다. 그러면 아주 좋은 반등 자리가 됩니다. 최소한 한 1박 2일 정도가 되겠는데 변동성도 지금 20포인트 이하로 레벨 다운을 한지라 최악의 경우에는 변동성을 계속 죽여가면서 지수를 누르겠지만 정석대로라면 변동성을 최소한 오전장에 빠르게 죽이면서 지수를 강하게 반등시키기에 딱 좋은 그런 타이밍이 온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미국 시장은 증시는 가볍게 롱 대응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상품 시장에 대한 롱 대응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기름은 이제 옵션 만기 관계로 다시 80달러 이하로 눌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80달러 깨면 저는 78달러 부근까지는 롱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옵션 만기주 시장 대응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